반갑습니다.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실천하는 기란초 교사 이광훈입니다. 우리들의 프로젝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기, 승, 전, 결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꿈꾸며입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젝트의 시작, 무난한 출발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의 단골 손님이죠. 끊임없는 대화,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성공의 경험, 그리고 나누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로요,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꿈꾸며입니다. 학생 주도형 수업, 프로젝트 수업, 협동학습, 학급 긍정훈육법 등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의 과정은 다양하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배움이 일어납니다. 학생은 배움을 통해 살아가는 힘을 키우며 학생들과 교사가 모여있는 교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긍정적이고 협동적인 교실 문화는 학생의 안정감과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2에서는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편안하다고 느낄 때 가장 잘 배우며 건강한 문화는 노력을 장려하고 협동을 지원하며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높은 성취를 촉진시키는 문화 속에서는 학습을 위한 환경이 항상 보장되며 우리는 특별하고 훌륭한 어떤 것의 일부라는 공통된 믿음이 관찰됩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우리들만의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교사의 신념은요, 프로젝트가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흘러감에 있어서 등대와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갈등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인 거죠. 제가 생각한 프로젝트 수업의 지향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처음 시작한 단계부터 조사, 발표,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그 과정에서 조력자로서의 긍정적이며 형성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교사의 신념은요, 학생들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믿음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는 학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111 프로젝트 수업 첫 페이지, 첫 구절은요, 농어촌 4, 5학년 복식학급 7명의 학생으로 시작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 배려심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4학년 친구들, 에너지가 넘치고 미술교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5학년 친구, 그리고 리더십이 강하고 미션 수행에 진심인 5학년 친구, 그리고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 학생들이 모든 주제와 과정을 정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교사의 신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구성과 방향성을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배움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프로젝트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시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감에 있어 마주치는 문제,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육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복식학급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년군이 다르고, 그리고 학생들의 성향도 다 다르고, 그리고 학년군에 따른 성취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계획까지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의 결과물, 성과물을 일단 선정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거꾸로 계획을 한번 진행해 봐왔는데요.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교과를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산출물을 통한 성취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챕터 2, 프로젝트의 시작, 무난한 출발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제를 2가지 선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 참여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요, 기란면, 농촌, 시골, 공공기관, 환경문제, 귀농, 그리고 학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고요. 주민 참여에서는요, 환경문제, 주민이 참여,
교통 문제, 주택 문제,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라는 단어가 학급 토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미리 의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네, 환경 문제, 학교, 주민이 참여, 쓰레기 처리 문제를 파란색 마카로 동그라미를 칠했고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센스 있는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참여해서 해결하는 게 주제인가요? 너무 기뻤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해줬고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참여해서 해결한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동영상 공모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같이 나가서 바로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나가 되어야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만 찍고 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지를 통해서 답사 계획도 세웠고요. 사진도 찍고 현수막도 확인하고 그리고 안전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내용을 사진을 찍어와서 정리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을 지킨 나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모습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다음 일을 할 토의를 해볼 건데요. 영상 만들기, 그리고 그 질문지 만들기, 면담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음 과정을 구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가져가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실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 문제도 선정해 봤고요. 그 지역 문제가 뭐였죠? 네, 쓰레기 처리 문제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봤고요. 그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프로젝트 주제를 쭉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챕터 3, 프로젝트의 단골 손님이죠. 끊임없는 대화,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7월 달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환경보호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같이 한번 토의를 한번 진행해 봤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니까 새롭게 영상을 만들면 좋겠어 라고 어떠한 남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새롭게 어떻게 만들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공모전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무조건 새롭고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어 라는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학생 지지 않고요. 내 말이 맞긴 한데 그렇다고 기존의 영상을 그대로 따라할 순 없잖아. 그건 표절이야. 다른 의견 있어? 그래서 우리 회의하는 거잖아. 너는 다른 대안이 있니? 라고 하며 서로 대안이 없는 이야기가 점점 충돌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 프로젝트가 하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토의라는 걸 많이 할 겁니다. 그런 토의 속에서 이런 대화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요. 이 대화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 속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감정을 마주할까요? 혹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모여 계신다면요. 학생들이 어떤 감정을 마주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감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할까요? 그 대화 속의 친구들, 그 대화를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이러한 감정들과 갈등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할까요? 마지막으로 교사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챕터 4, 성공의 경험 그리고 나누는 기쁨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제가 쓰레기 분리수거와 환경보호입니다. 이 동영상 공모전의 주제였고요. 영상의 흐름을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이 스토리보드도요. 학생들이 하나하나 장면들을 학급 토의를 통해 정했고요. 교사는 옆에 조력자로서 그 장면에서 추가될 장면 또는 구체화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토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필기된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다인수학급에서는 TV로 화면을 띄우고요.
펜 타블릿으로 필기를 하면서 친구들의 의견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한 부분들을요 그대로 캡처 떠서 인쇄를 해서 아이들이 활동지로 나눠주면요 아이들은 자기들의 학급 회의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는 학생들이 정한 내용이고요. 13번 그리고 밑에 구체화시키고 싶은 부분 토의는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이루어낸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영상의 스토리보드가 제작이 되었고 그 한 장면, 한 씬마다 대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대사를 구성을 했고요. 이거를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찍을 때 외우지 않으면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면도 미리 그림으로 그려서 미술시간을 활용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장면을 다 캡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7월달에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찍고 8월쯤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영상 공모전을 주최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요 저희 팀이 대상을 tas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요 상금으로 약 20만원의 상금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상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또 학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돈을 우리끼리 같이 과자 파티를 하자, 라면 파티를 하자, 또 그리고 이 돈을 조금 기부를 하자, 그리고 이걸로 선물을 사서 나눠주자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결과는요 10만원 정도는 우리 영상을 찍는데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위해서 마카롱을 사서 나눠주는 그런 기부활동을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또 상금은요 우리 기란면에 소재한 평강의 집이라고 사회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부를 하자라는 의견이 정해졌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듯이 친구들이 이렇게 마카롱을 같이 이렇게 학교를 돌면서 나눠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그런 소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카롱을 받은 친구들도 당연히 기뻤겠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10만원은 마카롱을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줬고요 나머지 상금은 기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고구마 밭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PPT 화면에 보시듯이 친구들이 이렇게 고구마를 직접 캐서 이것도 같이 기부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1시간을 빼서요 창의적 체험 시간 1시간을 빼서 친구들과 함께 고구마도 같이 캐고요 고구마를 10kg짜리 한 박스 생각보다 10kg가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1시간 내도록 땅을 파서 고구마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박스에 담아서 평강의 집에 기부금과 고구마를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친구 화면을 보시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평강의 집 어르신들께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이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는 편지도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같이 이 영상을 같이 보시기에 미술교과도 같이 들어가고 국어교과도 같이 들어가고 창의적 체험화도 들어가고 주교과인 사회교과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가 영상을 편집하고 하는 실가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의 부분들은요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이 짜졌을 때 그때 이제 지도서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요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분석을 해서 그 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평가들을 세워서 그 평가를 그 순간순간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이들이 기부활동 모든 걸 마치고요. 9월 29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날 구름이 좀 꼈나봐요. 우리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강의 집에 기부를 하러 갔다. 평강의 집에 도착을 했다. 길을 따라 사무실에 왔다. 들어와서 잠깐 앉아 있었다. 그때 긴장이 되었다. 그리고 고구마, 편지, 기부금을 드렸다. 그때 긴장을 더 한 것 같다. 사무실에서 평강의 집 어른들과 사진을 찍었다. 거기서도 간식을 주셨고 너무 감사했다. 사무실을 나오고 사진을 한 번 더 찍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친구들이 기부활동을 하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그림 일기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이 장면에서 친구들의 멘트 중에서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선생님,
이 기부활동 나중에 어른 돼서도 계속 하고 싶어요. 기부활동 처음 해봤는데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맞아, 선생님들 이렇게 직접 기부활동 한 건 처음이야. 같이 우리 이렇게 기부활동의 이런 긍정적인 면을 꼭 기억해서 우리 어른이 돼서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보자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속에는요, 기부가 긍정적으로 아마 인식이 됐을 겁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그 친구의 마음속에 남는 그 추억 그리고 그 감정이 정말 오래 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프로젝트를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실천하는 기란초교사 이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